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빈섭입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북한이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북한이 국경을 개방했어요. 개방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북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동포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께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깔려있는 북한의 저의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해주면 정말 우리 국민들과 그 다음에 북한 동포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정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국경 개방에 따른 정말 우리의 그 심리적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약 3년 7개월 만에 북한이 국경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북한 국민들, 주민이죠, 주민, 북한 주민들. 북한에서는 공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민증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귀국을 승인했죠.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번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뭐 앞다투어 들어가더라고요, 북한으로. 그래서 해외 거주 주민들의 귀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그다음에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이래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죠. 유행을 이유로 사실상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을 했죠. 정말 그 북한이 이제 다 세대를 다 차단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최대로 수위가 높아질 때는 작년 5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높아졌었어.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면서 방역 등급을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강화했죠. 그리고 이제 국경 폐쇄와 같은 조치를 시행을 했고,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 극복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어떻습니까? 7월 달서부터는 전국에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이제 해제하는 등 방역의 기초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북한의 그 국경이 좀 본격적으로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국경이라고 해봤자 어디 있습니까? 압록강, 두만강, 그다음에 이제 실제 북한 주민들이 경험 못하는 그 서해안과 동해안이죠. 그렇죠. 개방이 된다면 대개 이제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이죠. 그러니까 중국 쪽과 이제 러시아 쪽인데 그쪽에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땠습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그 국방장관들이 북한으로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북한 입국이 허용됐었고 북한과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의 그 항공편이 이미 이제 최근엔 복귀가 다 이제 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민항 당국은 북한이죠. 고려 항공에 대해서 평양, 베이징 노선 운영을 이미 승인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벌써부터 몇 차례 운항이 이루어졌죠. 보니까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대개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장기간 머물든 3년 7개월 이상 머물든 누구겠습니까? 노동자나 유학생, 그다음에 외교관 등이 이제 교육 대상이 되겠죠. 북한은 이제 이걸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이러한 그 국경 개방을 통해서 사회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기대를 변하고 있다. 변화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북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권 유린에서 정말 인권이 인정된 나라, 인권이 정말 활성화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국경 개방이 바로 이제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행동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북한 당국의 그는 제가 가정사항인데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강화해야 될 겁니다. 그 이념 교육도 강화해야 되겠죠. 북한에서 이제 3년여 동안 살지 않던 사람이 북한에 들어오면 정말 그 때 묻은 것을 전부 다 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념 교육을 굉장히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외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돈을 바꿔준다는 미명하에 강제로 탈취하겠죠. 이런 정당성이죠. 부조리죠. 북한은 정말 비리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당국의 이제 그 통제 강화하는 것이 이제 가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귀국자들은 사회심이 어떻겠습니까? 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해외 북한 여성들 귀국과 동시에 느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어떤 사항들이 있었죠. 인권 유린식 유아 탈취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국자들의 사회심리는 바로 뭐겠어요? 정말 북한 당국의 이념 교육이 정말 강화되겠구나. 정말 두렵다. 1주, 2주, 한 달 이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두렵겠죠. 두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누렸을 때는 그 인권이 보장되었었는데 북한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인권이 보장 안 되죠.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은 꽤 최소한도 복잡계층이라든가 기본계층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의 다 상류계층인 사람들이에요. 핵심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깥에서 느꼈던, 외국에서 느꼈던 인권과 국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간섭받고 감수당한 모든 인권 유린의 그 괴리에서 오는 공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정말 못 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던 사람과 독재 밑에서 사는 사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강가에서 강에서 막 활기차게 뛰어놀든 헤엄치든 그 물고기를 어항에다가 떠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쯤 죽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북한 귀국한 동포들 그럴 겁니다. 생존을 위한 이중적인 사고를 할 겁니다. 심리 및 행동이죠. 마음 및 행동하는 거예요. 불만 세력의 잠재력이 내재되겠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적 잠재 역량. 북한 빨리 떠나야 되겠다라는 잠재 역량이 성숙되겠죠. 그 다음에 인권 유린에 대한 반항 의지가 어떻게 또 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 행동하는 것을 은폐하면서 독백 형식으로 이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인들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확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이 바로 이제 그 국경을 개방한 것에 따른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홍보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북한 실상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망해가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식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북한 당국의 그 저의도 이렇게 이제 폭로가 되고 이제 고발이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그다음에 북한 귀국자들의 사회 심리가 전파되겠죠. 북한 외국에 살고 있다가 북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사회 심리가 이렇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누가 전파해야 됩니까? 과거 전선 지역에 했던 심전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그게 된다고 해도 확산력이 절대 떨어집니다. 확산력이 미비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언론에서 보도는 전부 다 북한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언론은 바로 우리가 주요 언론이 지상파, 공중파를 통해서 북한 주민 선호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전파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국 및 해외 전파. 이게 바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북한 실상이라든가 북한 당국의 저의라든가 북한 귀국자들의 그 사회 심리를 전파해 주는 거예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요 언론에서 방송을 해주면 해외에서도 전부 다 거의 다 이렇게 이제
감청이 아니라 전부 다 보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그 내용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 귀국자들의 불만 세력의 잠재력이 내재하고 있는 실상 같은 거. 그다음에 북한 이탈의 잠재 영향 성숙되는 실상 같은 거. 그다음에 인권 유린에 대한 반항 의지가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실상. 그다음에 저항 행동을 은폐시키고 자유세계 인권 실상을 간접 전파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확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주요 채널은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 주요 언론이에요. 공중파, 지상파 방송. 북한 동포라든가 북한 당국자들이 거의 다 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SNS를 활용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북한으로 전파해 준다면 북한 주민들이 정말 어때요? 이런 실상들을 전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개방한 북한에 따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정말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한 팩트를 전달해주는 뉴스 형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말 지금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정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북한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동구권 실상과 국제사회라든가 북한의 실상들이 동구권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개방되고 그럴 때와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 3국들이 전부 다 또 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그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자유민주 진영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3국의 그 어떤 그 대립 형태로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국 전부 다 북한도 동구권처럼 이렇게 붕괴될 겁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러시아, 중국 얼마 안 가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을이 깊어져 가는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가을이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